이번 지방선거 중요하죠.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덕분에 서울 등등 많은 한 11개 지역입니까? 석권을 했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한 11개 정도 광역자치단체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도 봐야 되죠. 그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 해법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많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이상규 왜 떨어뜨렸나? 대구 사시는 분들, 아, 왜 이진숙 떨어뜨렸나? 부산 사시는 분들, 아, 왜 박형준, 주진우 붙이나? 뭐 이런 어떤 불평, 불만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바로 탈당해야 되겠다. 장동혁이 못 믿겠다. 이렇게 가신다 이거예요. 이거 논리적인 비약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서울시장 예를 들면 이상규가 되었다고 칩시다. 대구시장 이진숙이 되었다고 칩시다. 뭐 부산시장은 애매하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노정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풀어집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대구시장 이진숙 되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대구시장 이진숙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처해 있는 이 국회 내 난맥상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 도움 안 됩니다. 이상규가 만약에 서울시장 됐다 칩시다. 국회에 장동혁 이 지도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당선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일단 표를 몰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재보궐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시장 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 찍으셔야 돼요? 누구 찍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가령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에 지금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중에 3명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임 당원 많으시니까 문자 올 거 아닙니까? 누구 초이스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 투표 안 할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표 안 하면 소중한 한 표를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박수민. 그럼 박수민이 누군데? 박수민이 뭐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입니까? 또는 장동혁 지도부를 위해서 막 몸을 바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오세훈, 윤희숙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박수민을 주장하십니까? 보궐로 가야지. 박수민이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가 빕니다. 그럼 거기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 장동혁 체제를 결사옹이할 수 있는 멤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한 5명만 만들면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자, 이상규, 지금 떨어진 이상규 원외 당협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되면 좋았겠지. 기분 좋았겠지. 근데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력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규 후보가 서울시장 되면 서울에 사시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기분은 좋았겠죠. 아, 내가 미는 이상규가 되겠다. 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 나가서 서울시장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기분은 좋지만, 그죠? 하나 손에 로스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 자리, 재보궐선거 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구시장 되면 좋았겠지. 이 방송 보시는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책임 당원 여러분 많죠?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어서 국민의힘, 그럼 대구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거의 당선이잖아요. 좋았겠지. 기분은 짜릿했겠지.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리가 안 납니다. 지금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에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 또 최은석, 그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홍석준 전 의원은 빼더라도 4명 중에 1명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 자리가 재보궐선거 자리가 납니다.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지금 이 일정대로 가면 4월 30일 전에 다 사퇴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장동혁 지도부를 결사옹위할 수 있는 후보를 집어넣으면 되나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2자리 생기잖아요. 서울, 대구.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도 많습니다. 그 이외 지역도 많아요. 이런 작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전략 전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마냥 이진수가 안 돼가지고 이거 짜증난다 탈당할래. 이상규 안 돼가지고 화가 난다 신경질 난다. 그냥 장동혁 지지 처리할래.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 전술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소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단수 공천해버리잖아요. 쫙쫙쫙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저도 지난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철역을 나가니까 파란 잠바 입은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명함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보이지 않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천 관련해서 잡음 이런 걸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주제로? 국회의원 재보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제 그 난리가 일어나고 이제 오늘도 또 탈당할래. 지지 처리한다. 이건 아주 순진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전략 전술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 누가 들어오느냐? 작전 세력 들어옵니다. 탈당하세요. 엔추 파도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저런 당입니다. 장동혁은 배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쥐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멸되는 거예요. 공멸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누가 바라고 있어요? 한동훈 세력, 대한과 미래 세력, 중진 세력, 그리고 민주당 세력, 종북주사파 세력. 그래야 대한민국의 원내 진입한 유일한 야당 세력인 국민의힘이 폭망할 거니까. 서로 바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한동훈 지지 세력과 대한과 미래 세력과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 세력들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동혁에게 절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 줬다가는 자기들 공천이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2028년도에 정말 선명한 우파 대중주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쭉 가셔야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 예를 들자면 이상규 안 되면 차선책으로 가면 누구?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안 되면 차선책으로 누구?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길게 봐야 된다. 자, 대구는 추경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뇌를 말랑말랑하게.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한번 띄워보세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니 총선급 재보선 예고.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 희한하죠. 민주당은 여러분 실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반대하는 분도 많겠지만 실력이 있는 건 인정해야 돼요. 어떤 실력? 선거 이기는 실력. 실력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미니 총선인 재보선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막 물어뜯는다고. 그죠? 장동혁 지도부 흔들어댄다고. 미니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격인 재보궐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기사가 없어요. 국민의힘 관련 기사는.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다. 공모도 벌써 시작했고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이렇게 돼 있죠. 후보들이 벌써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 인천 계양을에는 민주당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국민의힘은 지금 이 보도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는 누군지 아세요? 김문수, 원희룡입니다. 우리 여기 스튜디오가 조금 더워지는 것 같은데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김문수, 원희룡 후보가 거론됩니다. 저쪽은 김남준, 송영길, 이쪽은 김문수, 원희룡. 그 다음 경기 안산갑에는 민주당은 코인 국회의원 있잖아요. 김남국. 그리고 이번에 보석 상태 뭡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김용, 전해철 이런 사람이 거론되고 이쪽은 김석훈, 장성민.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후보가 여러분 귀에 쏙쏙 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산 북구갑. 이 보도에 보면, 이 보도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보면 부산 북구갑은 지금 전재수가 오늘 민주당 그 경선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집니다. 오늘. 그러면 부산 북구갑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보고 했을 때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거론되는 후보가 누구냐? 한동훈, 김두관, 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인천 연수갑에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의 박남춘 정도, 문재인 정권입니까? 정권 때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입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박남춘 정도. 국민의힘 후보는 거론도 안 돼요. 그리고 평택을은 유이동, 황교안, 원유철 이 정도. 군산, 김제, 부안갑은 김의겸, 조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준비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 대비를 하고 있나? 진짜 중요한 선거인데. 다음 뉴스 올려보세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거는 최대 15곳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 15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자리 15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리죠. 여러분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몇 곳이에요? 11곳 아닙니까? 서울, 강원, 충남, 대전, 충북, 경북,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10곳이네요. 그죠? 또 한 곳이 더 있습니까? 10곳 같은데요. 그죠? 한 10곳 정도. 근데 국회의원 자리가 15곳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민주당은 나올 후보가 넘치는데 국민의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5군데.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전북 김제, 군산, 부안갑, 등등등. 민주당 후보는 딱 보면 저 사람 내가 들어봤어. 이게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응?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선거 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자, 그런데 현행법상 이 기사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은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하면 6.3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4월 30일 이전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4월 30일을 넘긴다.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사퇴해버리면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초로 넘어갑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경선이나 대구시장 경선이나 국회의원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4월 30일 이전에 빨리 후보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이 나왔잖아요. 그 박수민이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이 4월 30일 전에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남 을 자리가 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정을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틈이 없다 이거예요. 5월 달로 넘어가면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자, 그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오마이뉴스 보던데요. 미리 보는 6.3 재보선. 참 제가 이 뉴스 구글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좌파 매체는 참 계산이 빠릅니다. 분석이 빨라요. 이거 보면 제가 이 기사는 미리 보는 6.3 재보선 한동훈과 조국은 어디로? 한동훈은 국민의힘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카드이고 조국은 민주당을 채찍질할 수 있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어떤 편집 방향이나 논지가 명확해요. 참 이 점은 참 벤치마킹 해볼 대목입니다.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쫙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인천 계양구 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인천 계양구 을 역대 선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우위입니다. 송영길,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총선에서 또 이재명, 대선에서 다시 이재명, 55에서 52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충남 아산시 을, 충남 아산시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 강훈식, 이재명 대선 50%, 강훈식 60%, 이재명 5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평택시 을, 여기는 유의동이 한번 이겼네요. 김현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1951표 차이로 한번 이긴 적이 있고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49.95, 윤석열 46 이런 식으로 갔고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54%를 이기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50, 김문수 39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내리시고 나머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은 민주당 텃밭이고 여기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어떤 후보를 집어넣어야 투입해야 승률이 높아지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봅시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조국 한동훈 부산 북가 빅매치 성사되나? 이거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조국하고 한동훈을 띄우는 거죠. 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7곳. 요거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인데 최소 7곳이고 최대 15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6.3 재보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준비합니다. 민주당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올해 1월달 기사입니다.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 후보 공천을 중앙당이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 누구죠? 정의용이죠.
정의용 사무총장이 지금 6.3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언급한 기사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올해 1월 달부터 언급을 합니다. 후보 공천을 중앙당이 주도한다. 중앙당이 한다. 다양한 형태의 경선을 거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되는데 전략 경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리 꼽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6.3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괜찮은 사람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내리 꼽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내리 꼽으면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주호영이 뒷다리 잡아. 오세훈이 뒷다리 잡아. 전부 뒷다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실망한 또 당원들까지 아유야 탈당할 거야.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국민의힘 지지해야 돼. 탈당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6.3 재보궐선거까지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가장 국민의힘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한동훈 세력입니다. 한동훈 세력. 이 주간조선 기사인데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뭘 돌아오기는. 6월 재보궐선거 복귀 시나리오. 그 다음 올려보세요. 보수층 60%가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 니 나오지 마라. 니 재미없다 나오면. 이 기사가 3월 11일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1.5%가 한동훈이 재보궐선거에 불출마해야 된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은 59.4%가 나오지 마라. 출마를 원하는 건 29.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 좁혀서 보면 61%가 나오지 마라. 불출마해라.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출마를 해도 어디 가도 표를 깰 뿐, 국민의힘 후보 표를 깰 뿐, 당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찍습니까, 여러분? 진보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찍어요. 한동훈에게 표 줄 수 있는 세력은 어쨌든 보면 국민의힘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일부죠, 일부. 근데 그 사람들이 표를 줘봤자 당선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후보 떨어뜨리는 효과밖에 없다 이거. 표 깨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 깨는 부작용밖에 없다.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봅시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보궐선거에 관심 안 갖는 게 현명한 거다. 지금 당선돼도 뭘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며칠 전 기사입니다. KBS 라디오 정격 식사에 나와가지고 김종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은 이번 보궐선거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겠다. 그게 정치적으로 현명하다. 지금 국회 들어가서 뭘 하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즉 오동석 3자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조차도 한동훈 편을 드는 김종인조차도 재보궐선거 나오지 마라. 응? 나와봤자 안 된다. 너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왜 자꾸 한동훈을 띄우죠? 특히 조중동 왜 띄우죠? 국민의힘 표 깨려고 하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가 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응? 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민노총 언론노조 SBS 노조가
그 SBS 그 R에 대해서 언론 탄압하지 마라 했더니 한마디 질러버리니까, 청와대에서 한마디 질러버리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컷오프 이진숙 재보궐 출마하나.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현장을 오늘 12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자, 그러면 대구시장 쪽으로는 안 가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가야 되나? 이 현실적인 고민을 지금도 해야 돼요. 응?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어디로 나갈 거냐? 그럼 대구시장 경선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한다. 이러면 추경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이 비게 되겠죠. 응? 지역구는 대구 달성이지만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인입니다. 중앙 무대로 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금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양양자 최고위원회 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자기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뭐 수원에 삼성전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뛰고 있는데 별로 애국 우파 입장에서는 별로 흥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희생을 각오하고 떨어질 각오를 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에 또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유영하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 국민의힘. 그럼 거기 대구 달서구 자리가 비겠죠? 그럼 거기 가도 되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오늘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봅시다. 대구시장 재보궐 출마.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SBS 유튜브에 지금 출연 중입니다. 10시부터 출연 중이에요.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 중입니다. 이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오늘 잘 들어보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지난 주말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대구시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컷오프, 또는 서울시장 후보 중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컷오프, 이런 소식들이 많은 애국 우파 지지자들 또는 많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국회의원 자리가 빠지는 그 사람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국회의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새롭게 집어넣는 국회의원 공천 준비는 장동혁 지도부가 할 것이고, 지금 국회 내부의 장동혁 지도부의 최대 위기 요인은 뭡니까?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정치 결사체, 운명 공동체인 배지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2년 전에 한동훈이가 다 뿌린 씨앗들이잖아요. 한동훈이가 다 뿌린 씨앗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장동혁 지도부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2028년 다시 공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3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아예 준비를 못할 정도로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책임 당원 여러분들이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 옳거니 6.3 미니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결사옹이할 수 있는 후보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디를 빼서 지방선거 후보로 갖다 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죠. 좋아서 투표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될 때는 차선책, 차악책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